성실납세자가 되고픈 남자 이데일리 성문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세금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드리기 위해 항상 고민하는 조중식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부동산 세금의 핵심인 양도소득세가 이 정부의 9.13 대책 발표를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의 9.13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도 좀 바뀌긴 했지만 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최근 부동산 시장 달아올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접하셨겠지만 대체적으로 좀 규제를 하고 세금 부담을 늘리고 일단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양도소득세 관련된 이번 개정 내용이. 고가주택자에 대한 이제 규제가 그러니까 세부담을 좀 늘리는 방향의 개정이 하나 있었거든요. 고가주택이라고 하면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9억 원 초과되는 주택, 예. 9억 원 넘게 팔면은 고가주택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내가 팔았을 때 예. 결국 양도소득세는 팔았을 때 나오는 거니까. 1주택자여도 원래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9억 원 넘는 가격으로 팔면 완전한 비과세를 못 받고 세금을 좀 내야 되는데요. 원래 내야 되는 거였죠? 예, 그렇죠. 그런데 기존에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에 샀다가 10억 원에 팔았다. 1세대 1주택자가 차익은 9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크죠. 일반적인 경우라면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텐데 1세대 1주택자라면 어쨌든 비과세는 못 받는다고 했지만 9억 원이 초과되는 1억 원 그거에 대해서만 그 양도 차익을 계산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과세가 되는 차익 자체도 이제 상당히 줄어들고 그렇네요. 거기다 추가로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혜택을 주는데 그것도 최대 80%라는 아주 높은 공제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 부담이 같은 시세 차익을 보고 판 다른 부동산과 비교하면 아주 작았거든요. 거의 뭐 세금 부담이 미미했었어요. 거주를 안 하고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라고 해도 보유만 하고 있다가 파는 사람들한테도 실거주 하지 않았으면 그 실수요자가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한테도 이런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1세대 1주택자라고 해도 고가주택에 대한 이런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2년 이상 실제 거주를 한 사람한테만 이 80%에 해당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된 겁니다. 그전에는 그러니까 뭐 한 10년 이상만 내가 보유하고 있었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80%까지 감면을 받을 수가 있고 비과세 요건은 뭐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는 되는데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까지 받으려면 이제 10년까지 있어야 됐었죠. 만약에 2년 거주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혜택이 얼마나 줄어들게 되나요? 일반적인 장기보유 특별공제랑 동일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최대가 30%예요. 그러니까 80%에서 30%로 줄어들고 10년 보유하면 80%였는데 이 30%도 15년 보유해야 30%이기 때문에 그나마 30% 받기 위해서 보유해야 되는 기간도 상당히 길어진 거죠. 그러니까 꼭 2년 이상은 거주를 해라. 정부의 어떤 방향성인 것 같네요. 대책이 이제 9월 13일 날 발표됐으니까 그 이후에 양도된 그러니까 팔린 주택에 모두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사실 뭐 지금 뭐 당장 뭐 다음 주에 팔려고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거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의 어떤 예측 가능성 이런 거가 침해당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바로 적용은 안 되고요. 2020년 1월 1일 이후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매도하는 분부터 이런 거주 요건이 적용이 되거든요. 1세대 1주택자인데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거주를 해서 실제 아직 안 했다면 실제 거주를 해서 뭐 한 1년 몇 개월 남진 않았지만 조금 더 사셔야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파시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양도소득세의 어떤 변화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거 있나요? 그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한 어떤 규제가 하나 생긴 게 일시적 2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1주택자인데 갈아타기 위해서 주택을 하나 새로 사고 기존 주택을 파는 잠시 2주택자로 있는 경우가 있는데 기존의 집을 가지고 있다가 새 집을 사고 기존 집은 3년 이내에만 팔면 비과세를 해줬거든요. 그렇죠. 근데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이렇게 이제 새로 그쪽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팔아야지만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빨리 처분을 해라. 그렇죠. 여유를 그만큼 이제 안 주는 거죠. 그 기존에 있던 집 그리고 새로 사는 집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야지 이 규정이 적용되거든요. 둘 중에 하나라도 뭐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다면 3년 이내만 팔면 비과세 받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바로 적용을 시작하는 거죠? 9.13 대책이다 보니까 9월 13일 이전에 집을 산 거 이미 계약을 해서 샀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고요. 그 이후에
이미 발표되기 전에 이미 계약을 한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이걸 적용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9월 14일 이후에 이제 어떤 계약이라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이렇게 바뀔 것이다라는 거를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만 적용을 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어떤 겁니까? 다주택자들이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집을 팔 때 이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가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이 2017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지정이 됐는데 네. 한 번 지정되고 한 번도 변화가 그 이후로 변화가 없다면 사실 이런 문제가 없는데 그 올해도 한 번 추가 지정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던 데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예, 팔겠다고 계약을 했는데 잔금 받기 전에 갑자기 그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편입이 돼 버리면 그랬을 수 있겠네요. 그럼 예, 보통 양도라고 한다면 잔금일을 기준으로 양도가 됐다고 판정하거든요. 네. 계약은 이미 다 했는데 그 사이에 조정 대상 지역이 돼 버리면 네. 파는 시점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잔금 받는 시점에는 파는 게 돼 버려서 갑자기 중과세 대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예측하지 있어서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그렇게 뭐 부당하게 좀 세금 부분에서 피해를 보는 점은 좀 없애줘야 되지 않겠냐. 네. 그래서 매매 계약 체결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면 혹시 나중에 잔금 받을 때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그게 편입이 되더라도 네. 중과세를 하지 않겠다. 그런 규정이 따로 없었어요, 사실. 그렇네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규정을 새로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또 예. 변화는 어떤 한 건가요? 가지가 이제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제 중과 배제 규정이 있거든요. 네. 그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물론 조정 대상 지역이 하나입니다만은 예. 중과되는 그 일단 내용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지금 봤는데 그거 말고 다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중과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 주택들이 쫙 열거가 돼 있어요. 이런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하지 않겠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예. 그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그런 혜택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임대주택으로 예. 등록한 상황에서. 예. 근데 이제 그 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과 배제 혜택을 안 주겠다라는 규정이 새로 들어온 게 있어요. 예. 예. 어떤 주택에 그런 따로 시간을 내서 임대주택과 관련된 우리 그 개정 내용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임대 사업자의 혜택이 어떻게 변했는지 예. 그 시간에 한번 좀 더 그때 다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좀 살펴보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13 대책을 통해 바뀐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들 살펴봤습니다.